체질 진단법 우리 토영하고 있는데 토형 체질의 형상 뭐 어떻게 단단하게 동글동글하게 모이는 형상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위장이 크거나 비장이 크거나에 따라서 양토인과 음토인으로 나누는데 양토인은 키도 작고 체구도 동글동글하고 오목조목하고요. 그다음에 음토인은 키가 크고 다리가 길고 허벅지가 굉장히 굵고 얼굴은 전체적으로 라운드형이지만 목이 섞여 있는 것처럼 길쭉길쭉하게 자라게 되는 체질이죠. 근데 어쨌든 토형은 비위장이 커서 식욕이 좋고 소화력이 보통은 좋고 병나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잘 먹고 뭐 먹을까?' 이런 관심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인제 어 아무래도 토형 체질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는 거고요. 음 잠깐만. 자, 입술은 산이 밋밋하고 없다고 얘기했고 손끝은 생김은 동그란데 손끝은 뾰족뾰족해요. 손도 작고요. 그리고 귀도 동그랗고 귀바퀴도 동글동글한 느낌이 들고 귀 바퀴가 이렇게 말려서 들어간 동그랗게 말려 들어가 있고요. 발병 경로를 보면 토국수가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토체질이 토국수에 간병이 있고 그다음에 목국 토를 못하는 상병이 있고 증상에 관련된 경락상의 질병이 있고 중병은 어 잠깐만 한 바퀴 돌아서 인제 호의 병이 나는 거 비위장의 병이 나는 거죠. 그래서 신장과 방광이 허약한 간병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느낌이 안 좋다. 자주 여기가 염증이 생긴다 정도의 증상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건강한 호체질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신장의 기본적인 기능, 방광의 기본적인 기능을 알고 있으면 '아 요런 병이 날 수가 있구나.' 정도를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생장하고 발육하고 생식하고 하는 기운들이 신장의 기운이고 혈액을 만든다 그랬어요. 근데 그 혈액을 만드는 과정은 어떻게 만드느냐. 혈액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물질을 여과해서 재흡수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혈액을 생산하라고 하는 호르몬을 부신해서 어느 정도 형성이 돼서 만들어 주고 그리고 혈액을 만들어서 퍼뜨리는 혈관 같은 것들을 확장시키고 수축시키고 하는 게 신장이 하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신장이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잠을 잘 자주고 밤에 일찍 자고 이렇게 하면 혈액을 더 많이 생산해 혈액을 생산할 수 있도록 뼛속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있거든요. 그 혈관을 확장시켜 주고 혈액순환을 원 그 원활하게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게 바로 신장의 기운이 하는 역할이에요. 부신이 그걸 조절하고 신장이 그걸 조절하고 하기 때문에 혈액을 생산하는데 신장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수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를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어 혈액은 폐에서 만드는 거 아니야? 아니면 간에서 만드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간에서도 혈액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간은 주로 혈을 주관한다 뭐 이렇게 나왔으니까 혈액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 장기가 각각의 역할을 하고 이것들이 결합이 돼서 혈액이 만들어지는 건데 어 혈액은 그 필요한 물질도 있고 명령 체계도 맞아떨어져야지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고 그리고 혈액을 만들 수 있도록 뼈로 가는 혈관을 확장시켜 주는 것이 콩팥이 하는 기능이다라고 아시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좌측 신장과 우측 신장은 서양에서는 똑같은 기능으로 보지만 실제로 동양에서는 다른 기능으로 본다 그랬어요. 좌측은 분리 배출, 오른쪽은 분리 수거예요. 그래서 좌우 신장이 같이 나빠질 수도 있지만 한쪽만 더 많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쪽을 제거하고 나면 나머지 한쪽이 반대쪽 기운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콩팥을 관리 잘해야 되고 이렇게 이식해 준다고 해서 바로 사람이 죽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인제 보조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 분리해서 하던
각각의 역할 분담들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혼자서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부모 가정처럼 엄마 역할, 아빠 역할을 엄마나 아빠가 혼자서 다 하는 게 되게 쉽지 않잖아요. 둘이 같이 자식을 키워도 어려운데 한 명이 자식을 키우는 거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내 몸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신장이 하나가 망가지면. 신장은 재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독성 물질이 들어오고 나면 간과 신장, 폐 모든 장기가 동원이 돼서 뇌를 걸러서 몸 밖으로 내보내 줘야 되거든요. 아니면 해독해서 다른 물질로 변환시켜 주고 해야 되는데 독성은 어쨌든 정상적인 세포를 파괴해요. 근데 간은 파괴도 잘 되고 재생도 잘 근데 이 신장은요 아주 작은 이 세뇨관에 있는 네프론으로 구성돼 있고 이 네프론은 한번 손상되면 복구가 잘 안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아주 얇은 거름망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혈관이 길고 망처럼 이렇게 얇고 통과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얇은 관은 관을 통해서 꼭 우리가 그 투석기가 왜 중공사막 방식의 필터를 통해서 이렇게 혈액을 걸러 주잖아요. 근데 사구체의 그 신장의 사구체의 형상이 그렇게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가는 다발이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중공사막 방식의 필터의 여과치 그 여과하는 필터는 그냥 쓰고 버리면 되지만 우리 신장은 쓰고 버릴 수가 없죠. 독이 쌓이면 신장이 얘를 걸러서 어 이렇게 걸러서 내보내 주거나 아니면은 보유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신장의 사구체는 잘 손상받지만 회복이 잘 안 되는 장기예요. 그래서 염증이 생기면 굉장히 안 좋아져요. 웬만하면 간이 그래서 커버를 하려고 해요. 근데 간이 너무 힘든 상태다 그러면 신장으로 막 독소를 내보낸단 말이에요. 특히 신장이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단백질을 우리가 섭취를 했을 때 만들어지는 노산의 산화물들, 암모니아산 뭐 이런 것들, 독한 메탄가스라든지 여기에서 이렇게 단백질을 분해할 때 나오는 아민 계통의 독성 물질을 이거를 여과를 하는 게 신장이 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게 너무 많으면요. 걸러주질 못하고 다시 재흡수돼 버리거나 아니면 신장의 사구체를 손상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약을 조심해라. 약, 우리가 먹는 약. 그래서 너무 쉽게 어우 감기 기운이 있는데 그러고는 감자 홀딱 먹어 버리고 좀 열 난다고 해열제 홀딱 먹어 버리고 아우 이게 혈압이 인제 시작하는 것 같은데 혈압약 먹어 버리고 대부분의 혈압약이 이뇨제인 거 아시죠? 그래서 혈관을 소변을 더 잘 나가게 하고 물을 잘 빼서 압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뭘 몸을 좋게 해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요. 이뇨시켜서 수분을 빼버려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인체에서 수분이 빠지면 노폐물의 농도는 더 짙어져요. 우리가 노폐물을 중화시키고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수분이 막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폐물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생긴다? 부종이 생기고 그 부종 때문에 살이 찐다고 했어요. 그래서 디톡스가 칼로리를 줄여서 살이 빠지는 게 아니고 이 염증 수치를 줄여서 그 염증 때문에 생긴 부종을 빼고 지방 축적을 막아줘서 살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톡스는 다이어트처럼 내가 막 정상적인 그 몸 과정의 이하로 뚜려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디톡스를 오랫동안 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처음에는 좀 노폐물이 빠지면서 빠지다가 나중에는 유지돼. 똑같이 먹어도 체중이 점점점 줄어들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저는 20년 동안 같은 체중을 유지를 했잖아요, 계속 디톡스를 먹으면서. 이게 칼로리로 따지면 무조건 살이 빠져야 돼요. 내가 하루 중에 먹는 칼로리를 따지면 2,000 칼로리보다 훨씬 작게 먹었기 때문에 무조건 살이 계속 빠졌어야 되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필요한 만큼의 물질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수분을 조절하고 지방을 합성하거나 분해하거나 하는 것들이 조절이 돼서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다른 다이어트 방법들은 근육을 빼서라도 칼로리가 이렇게 떨어지면 체중이 빠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을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독성을 여과하는 이 콩팥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독성을 여과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 줘야 되는데 간은 그렇다 할지라도 노폐물을 해독한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회복력이 좋은 편이지만 신장은 그렇지 않아요. 6개월 동안 거의 변화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디톡스를 해도.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단백질, 특히 동물성 단백질, 노폐물이 많이 생산되는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를 제한하는 거예요. 디톡스 할 때는. 신장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안 그러면 신장의 회복이 잘 안 돼요. 단백질을 많이 먹고 동물성 단백질, 노폐물이 많이 생기는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는 동안은 너무 신장이 그걸 계속 걸러줘야 되기 때문에 재생을 잘 안 한다고. 아메 뉴트릴라이트 프로틴은 어때요? 이거는 여가 과정이 필요하고 독성이 나오는 과정이 다 없어진 이미 분리돼도 단백이잖아요. 분해를 다 해놨다. 그래서 아미노산으로 바로 흡수되는 거지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전환되면서 생기는 중간 과정에 그런 산화 물질들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환자도 먹어도 되고 심지어 신장이 망가진 거나 신장의 기능이 떨어진 사람도 괜찮고 이를 완전히 절제한 사람도 먹으면 알부민 주사를 맞은 것처럼 알부민 수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톡스를 하는 과정에서 혹은 이제 건강이 나쁜 분들, 소화흡수가 잘 안 되는 분들, 특히 고기 같은 게 소화흡수가 안 되는 분들한테도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라는 거죠. 신장에 너무 좋고 그래서 제가 수상화에 배속을 해 놓은 거거든요. 프로틴 제품을. 그래서 맑은 기운이 우리가 신장에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소태질이 이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이 잘 망가지고 방광에 염증이 생기기 쉬운 체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증상이 많다는 거 이상 증상이죠. 질병으로 확 넘어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소태질은 이 여기에 해당하는 증상이 되게 많아요. 이명, 이론 귀가 울리는 거, 비뇨와 생식기가 허약한 거, 뼈가 약한 것들, 골절이 일어나는데 잘 안 붙는 거, 머리가 어지럽다고 느끼거나 핑 돈다고 느끼는 것들, 잠을 깊이 못 잔다는 거, 혹은 탈모나 백발이 빨리 오는 거. 그러니까 세치가 빨리 진행돼요, 백발. 그래서 30대부터 세치가 나는 토체질도 꽤 많아요. 그리고 기억력, 의식, 사유활동, 사후. 저 같은 경우는 세치가 그래도 한두 개씩 보이긴 하는데 할머니도 엄마도 저도 다 이렇게 그 흰머리가 빨리 나는 것 같잖아요. 약간 유전력이 있어요. 수 체질이 기본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신장 기운이 좋은 체질이라서 머리가 이제 빨리 탈모되거나 백발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신장 기운이 매우 허약한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숱도 없고 가늘어요. 이거는 바뀌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이 진짜 숱도 없거든요. 옛날에도 이랬고 지금도 마찬가지. 이거는 인제 이미 모공 자체가 작게 형성이 돼서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나이가 들면서 더 빠진다거나 백발이 빨리 된다고는 하진 않았어요. 근데 토체질은 나이가 들면서 이게 굉장히 빨리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머리가 휘어지거나 머리카락이 반으로 줄어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생기기 쉽고요. 음 현아샘 그 다미 리더님은 아시는데 현아 선생님 그분이 이제 완전 토체질이거든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별로 없어요. 나이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도 이게 그래요? 톤데 토를 너무 강화했어. 근데 어머니도 비슷해요. 그래서 어머니도 지금 머리 나는 한약을 드시고 계시거든요. 지금 수요연수단에. 현아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효과를 잘 보고 있어요. 근데 인제 수호연수단이 그 하수오를 소금에다가 법제한 게 주약이에요. 여러 가지 약재 중에서. 그래서 신장 기능을 굉장히 살려주는 약인데 어 그 머리카락이 나는 거야. 그래서 프로틴하고 같이 먹으면 더 잘 나겠죠. 제가 그런 식으로 저도 먹었었죠. 먹었지 그거. 아 네네네. 그러니까 머리카락에 아기 놓고 머리 빠졌을 때 이거 먹었잖아요. 그래서 네네. 머리가 또 어느 정도 복구됐잖아. 그러니까 다미 리더님도 토체질이니까 요런 것들이 증상이 잘 있을 수 있다.
많을 네. 거야 아마 본인한테 음. 해당하는 거. 음. 그리고 기억력, 의식, 사유 활동을 좌우하는데 뇌의 영양분을 공급 수의 기능은요. 기억을 오래 가지는 거예요. 단기 기억력은 화가 진행해요. 그리고 수학적이거나 단기 암기하는 능력은요. 토태질이 되게 높아요. 머리가 좋은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아주 오래된 기억을 오랫동안 갖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신장이 하는 거기 때문에 자꾸 오래된 기억은 사라져요. 토체질들은.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정보를 집어넣어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고 옛날 거 기억 잘 안 나요. 그리고 실금, 유정이 생기고 음식을 삼키기 어렵고 허리에서 나타난다. 허리가 아프고 싶다. 요런 것들을 기억하면 좋고 간병이기 때문에 봉경락상의 병증은 자주 일어나지 않아요, 심각해지지 않으면. 근데 요런 증상들이 가끔 있을 수 있어요. 앞에 있는 증상은 자주 있을 수 있고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경락상의 병증은 가끔 있을 수 있어요, 토체질들이. 척추나 등이 아프다든지 허리가 아프다든지 양쪽 다리 아래가 차갑다든지 뭐 무력하다, 아프다, 발바닥이 아프다, 뜨겁다, 오래 서 있지 못한다. 이게 자주 일어난다면 어 이미 쪼끔 진행이 된 거야, 경락상의 병증이. 그래서 쪼끔 더 깊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신호의 내장병증. 이거는 신장이 완전히 망가졌을 때 오는 거니까 초기의 간병보다는 좀 더 진행됐을 때 요렇게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바퀴 돌고 나서 신장이 훨씬 더 안 좋을 때는 요런 증상이 있다. 어지럽다, 부종 있다, 회색이 있다. 얼굴이요. 누리끼리한 정도가 아니고 회색빛을 띠는 경우가 있어요. 저 봐요. 오늘 노 메이크업 완전 누렇죠. 수목이니까 원래 제가 누렇거든요, 비장이 약하니까. 근데 진짜 회색빛을 띠는 사람이 있어요. 약간 회백색 같은 느낌을 띠는 사람들. 굉장히 신장이 허약해. 식은땀을 손에서 막 흘려. 그런 친구들이 인제 임신 못 하죠. 그래서 손톱도 보라색이고 그런 분들을 조심해야 된다. 몸을 빨리 이렇게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자꾸 졸리고 마음이 번거롭고 황량한 가슴이 뛴다. 요런 것들이 인제 여러 가지가 내가 해당되고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다면 신장이 많이 허약해진 거고 병이 생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고 인제 방광에 대한 간병. 방광이 소변의 일시적인 저장소로 비어 있을 때 이렇게 그 복막 아래 두덩뼈 결합 뒤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엉덩뼈 결합 뒤 바로 뒤에 위치하고 있어요. 근데 타면은 위로 올라와요. 타면 배 안내로 올라와요. 그래서 그 이 방광이라고 하는 것이 신장은 갈비뼈 뒤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좀 타면은 인제 밑으로 좀 내려오는데 어른들은 대부분 다 내려와 있어서 허리가 한가운데 있어요. 허리 한가운데. 원래는 약간 더 높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른들은 좀 더 많이 터져 있어요. 그리고 이 그 신장은 소변을 거를 때 혈액을 걸러서 소변을 만들 때 이렇게 시계추처럼 똑딱, 똑딱, 똑딱 이렇게 흔들어요. 물이 잘 떨어지게. 예 이런 식으로 흔들어. 근데 뭐 이렇게 물을 많이 먹고 혈액을 막 거르고 있는 상태인데 막 뛰잖아요. 달리기 막 하면 심장이 자꾸 터져서 내려온대요. 그래서 우리가 직립보행을 하면서 이 신장이 밑으로 내려와서 생기는 골반이라든지 하체 질병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족보행을 하면 그런 증상이 거의 없어지는데 이게 직립보행을 하면서 생기는 병들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장하수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 신장이 나쁘거나 장이 안 좋아서 병이 나신 분들은 호포법이라고 해서 네발기기 자세로 기는 게 되게 좋아요. 음. 그래서 호포법은 특징이 뭐냐면 오른발, 오른팔이 같이 나가요. 엎드려서 이렇게 팔을 다리를 쭉 뻗어서 엎드려요. 다리도 길게 그냥 늘어뜨리는 거예요. 구부리는 게 아니에요. 다리도 길게 늘어뜨리고 팔도 길게 늘어뜨려서 기는 건데 오른발, 오른다리 같이 나가요. 왼팔, 왼다리 같이 나가요. 이런 식으로 걷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대부분 그 사족 보행을 하는 짐승들이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많이 가요. 근데 호랑이는 같은 팔 같은 다리가 나가요. 앞발 뒷발이 같이 나가요. 그래서 호포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하면
장시간 걸어도 피곤하지 않고 당이 굉장히 유연해지고 그리고 인제 하체로 몰려서 생기는 왜냐하면 다리를 쭉 뻗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리가 더 길잖아요, 팔보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생기면서 장이 앞으로 그러니까 위로 올라오겠죠. 그래서 거꾸리한 것과 같은 그런 형상이 되는 거예요. 음. 방광이 약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사실은 장이 내려 누르면서 방광에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방광이 점점 숨을 못 쉬고 찌그러져서 생기는 병이 되게 많거든요. 방광의 증상들이 생기는 이유가. 방광이 물만 잘 먹어주면 특별히 염증이 생길 이유가 없는데 자주 염증이 생긴다거나 방광에서 배뇨통이 생긴다거나 하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 당하수가 많이 진행돼서 눌러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호포법 같은 걸 하면 도움을 되게 많이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 다리를 쭉 펴고 다리도 쭉 펴고 오른발, 오른팔이 같이 나가고 왼발, 왼팔이 같이 나가고 이렇게 거실을 빙빙빙빙 엎드려서 돌면서 한번 걸어 보세요. 이거 10 분도 채 못해요. 되게 땀나거든요. 되게 힘들어요 생각보다. 그런데 배뇨 방광에 통증이 있거나 할 때 이걸 하면 아주 빨리 개선돼요. 요게 자신이 없으면 거꾸로 자전거 타기. 그래서 댕기 자세에서 허리를 완전히 세우고 이렇게 다리를 든 상태에서 자전거 타기를 하라는 거예요. 다리를 이렇게 돌리는 자전거 타기. 그러면 인제 밑으로 내려오니까. 근데 그거는 인제 상체를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서 하체만 움직이는 거라서 잡아지는 시간이 쪼끔 더 걸리는데 이 호포법을 하면 방광이 숨을 쉴 수 있도록 빨리 제자리로 올려줘요. 그래서 눌려지지 않고 순환이 잘 되게끔 해 주는 거라서 기억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고 옆에 인제 해부도를 쭉 보면 이게 좌측 콩팥과 우측 콩팥 해서 요관이 나와서 쭉 이렇게 쭉 요관 나오는 거 보이시죠? 요관이 나와 가지고 방광에 모여요. 그리고 요도를 통해서 소변으로 인제 배출이 되는데 온 엉덩 동맥, 온 엉덩 정맥 뭐 이렇게 동맥과 정맥이 인제 엉덩이 쪽으로 내려가는 동맥과 정맥이 다 있죠. 근데 이게 방광이 부푼다든지 하면 하복부가 불편해지면서 방광이 내려온다든가 하면 하복부가 불편해지면서 이 엉덩이를 통과하는 동맥이나 정맥을 누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하체 순환 장애가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하수가 일어나면 방광도 자궁도 직장도 다 눌러지면서 이런 동정맥의 흐름을 나쁘게 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게 장기는 속 안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한쪽으로 밀리거나 눌려지면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꾸로 하는 운동, 회복시키는 운동, 너무 방광이 차게 소변을 참지도 말고요. 너무 방광이 탁해지게 물을 적게 마셔서도 안 된다는 거죠. 아주 소변이 많이 차면 방광에 1 리터까지도 물을 탈 수 있대요. 근데 보통은 200 밀리나 400 밀리 정도 있을 때 요의를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소변을 보면 보통 컵 하나 정도는 가득 차게 나오고 많이 나올 때는 500 cc 정도 나오는데 1 리터까지 보유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매우 불편하고 아프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광은 진액을 저장하여 기화작용을 통해 요액을 배출하고 신장의 기화작용에 영향받아 방광의 기가 실조되면 소변이 빈번하고 요실금 등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배뇨통, 소변을 자주 보러 간다거나 배뇨통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체질들은 요런 증상이 자주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자주 소변을 보고 방광이 예민하게 느끼고 요실금 같은 것들이 생기기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 또 체질들이 치료를 받으러 오시잖아요. 그러면 치료 중간에 화장실 갔다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게 방광 이렇게 배도 막 누르고 하니까 더 압박도 받고 방광이 약해 가지고 자주 비워 줘요. 그래서 중간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요런 경우가 많아요. 방광의 봉적 "나는 안 그런데요." 그러면 아직 덜 망가진 체질이에요. 아직 괜찮은 거예요, 방광이. 어
방광의 본 경락상의 병증을 보면 추웠다 더웠다 한다. 방광경락이 가장 제일 길고 크다 그랬어요. 그래서 추웠다 더웠다 한다거나 머리가 아프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방광경락 쭉 얘기하면서 대풍패골, 심독경 막 이런 것들 쭉 얘기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외우면 좋고 인체 오장육부의 장기를 주관하는 경락이 바로 방광경락이다. 이 방광경락에서 각종 장기에 혈액을 공급할 수 있도록 순환을 원활하게 해줘야지만 우리 몸이 병이 나지 않는다는 오장육부가. 그래서 이 척추를 따라 흐르는 방광경락을 풀어주는 게 자연치유에서는요 가장 중요해요. 가장. 그래서 경락, 상하순환이 되는 경락을 우선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각 장기가 영양, 혈액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광, 혀의 내장병증도 쭉 얘기했고 소변 볼 때 통증이 있다. 아랫배가 단단하면서 아프다. 잘 안 나온다. 색깔이 너무 맑다. 자주 나오면서 색깔이 맑은 거, 자주 안 나오면서 색깔이 진한 거 다 방광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잔류감이 있다거나 자꾸 들락거린다거나 참지 못하고 요실금이 생긴다거나 급요를 느낀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방광에 괄약근이 제대로 조절이 안 되는 거고 방광에 염증이 생기기도 쉬운 상태라는 거죠. 음. 그래서 우리가 토체질들은 기본적으로 신장과 방광이 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상모의 병이 오겠죠. 토가 잘 생기는 이런 그 증상에 관한 상병을 보면 목욕토가 되지 않아서 오는 증상의 병이죠. 상병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녹색, 간, 담낭, 목이 목이에요. 고관절, 이 고관절 엉덩이에 대퇴가 연결돼 있는 이 골반에 연결돼 있는 관절이 고관절이고 근육, 신막, 인대, 건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주관한다. 최근에 치료하고 계신 분 중에 목체질인데 건의 병이 왔어요. 그러니까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아니고 류마티스성 건염이 온 거야. 관절이 툭툭 붉어지면서 본인은 무릎이 아프다, 손가락이 아프다, 뭐 팔꿈치가 아프다 이렇게 병이 돌아다니면서 아프다고 생각하고 땡기고 아프다고 생각하고 병원에서도 류마티즘에 관한 치료제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먹었는데 효과를 못 봤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자가면역 질환이 류마티스 같은 자가면역 질환이 건에 왔더라고요. 인대에. 그래서 땡기고 아프고 덜덜덜덜 떨리고 발을 디딜 수가 없고 이런 건데 관절이 아픈 걸로 착각한 거예요. 관절이 아니라 건의 문제더라고요. 이걸 잘 피지를 못하고 잘 오그리지도 못하고 다리를 굽히지도 못하고 피지도 못하고 요렇게 사람이 이렇게 오그라지면서 건이 되게 많이 망가지면 어떻게 되냐면 안진뱅이가 돼요. 그리고 이제 소아마비 환자처럼 이렇게 꼬여요. 몸이. 그래서 피질 못해. 그래서 후천적으로 안진뱅이가 되는 분들이 이렇게 건이 완전히 굳어지는 간의 질병이거든요. 간경화가 오랫동안 진행되면서 그렇게 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분은 안 좋은 견과류를 먹어서 병이 났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계속 풀고 있고 건을 염증을 제거하는 걸 하고 있는데 말단에서 시작해서 위로 계속 치료를 하고 있는데 통증이 조금씩 중앙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이 아프다가 손목이 아프다가 팔뚝이 아프다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이제 다리로 내려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서서히 먼 데서부터 생기는 병을 안쪽으로 이렇게 불러들이면서 계속 고쳐나가야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상병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증상에 관련된 거니까 경락상의 병증이 생기기 쉽다 그랬어요. 그래서 소체질이 생기는 간의 질병은요. 이 경락상에 해당하는 질병이 자주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아프다든지 어지럽다든지 사물이 흐릿하게 보인다든지 귀에서 소리가 난다든지 그리고 몸에서 열이 자주 난다든지 팔다리에 경련이 있다든지 근육이 오그라들면서 감각이 없다든지 요런 증상이 생기기 쉽다. 머리 아프다. 두통이 어디로 올까요?
간이 안 좋을 때는요. 머리가 아픈 것이 뭐 이렇게 그 간하고 그 쓸개가 안 좋을 때 이렇게 약간 편두통으로 오는데 지금 이 경락상으로는 이렇게 얼굴 따라서 올라가 가지고 눈을 가운데로 통과해서 이렇게 그래서 위경락하고 되게 비슷한 길을 통해서 지나가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아파요. 요 모서리 따라서 요렇게. 모서리 따라서. 간이 안 좋을 때는 술 마시고 난 다음에 머리 아플 때 요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머리가 빨개질 듯이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어지러운데 두근이 생기긴 하는데 눈이 어지러우면서 어지러지라는 거예요, 눈이. 특히 일어난 눈을 떴는데 눈이 어지러지 아찔하지. 그래서 어지러워서 다시 눕는 거. 이게 인제 간장의 경락상의 병증에서 나타나는 어지러움이에요. 사물이 흐릿하고 침침해. 눈이 너무 침침하고 귀에서 소리가 나는데 신장에서 안 좋아서 생기는 소리랑은 좀 다른 소리가 나요. 그래서 저도 이 간이 안 좋아서 소리 나는 거는 좀 이렇게 신장이 안 좋아서 이명이 생기는 건 약간 바람 새는 것 같이 "삐." 하는 소리가 나거든요. "쎄." 하면서 "삐." 하는 소리가 나는데 간이 안 좋을 때는 또 다른 소리가 난다는데 이거는 제가 경험이 없어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 명확하진 않은데 "간이 안 좋아서 소리가 난다."라고 얘기하시는 토체질인 사람들을 보면 귀에서 기차 지나가는 소리가 난대요. 덜덜덜덜 덜컹덜컹 하는 소리. 약간. 그래서 덜컹덜컹덜컹 기차가 지나가면서 생기는 그런 소음같이 덜컹덜컹덜컹덜컹 하는 소리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런 소리가 나면 '아 간이 나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열이 미열이 계속 있다든가 그다음에 팔다리에 경련이 일어나는데 떨리는 거 있죠. 우리가 근육이 제대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아니면 필요할 때 움직이지 못하고 근육의 질병은요 다 간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루게릭병, 알츠하이머병 그다음에 파킨슨병 파킨슨병이지 덜덜 떠는 게 파킨슨병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어깨가 이렇게 떨려요. 팔도 덜덜덜덜 떨리고 다리도 덜덜덜덜 떨리고 가만히 있는데 그냥 팔다리를 덜덜덜 떨어. 파킨슨병 같은 거고 움직이려고 하면 흔들리는 거는 수전증이에요. 손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뭘 잡으려고 할 때 떨리는 거 수전증. 이거는 폐 경락이 되게 나빠지는 경우에 잘 오거든요. 그래서 소주 많이 먹어서 폐가 상하면 손이 막 떨려요. 근데 이 파킨슨병은 가만히 있는데 두 개가 같이 동시에 떨려요. 그게 인제 파킨슨병이거든요. 간이 병든 거예요. 이게 술병이 아니어도 간이 병든 거야. 물론 이런 분들이 간을 함부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술 많이 드시고 그러면서 인제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되게 흔한데 어찌 됐건 팔, 다리에 경련이 일어나는 거 우리가 간질이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일종의 간병인 거예요. 근육이 떨리면서 경련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근육이 오그라들면서 감각이 없어 이렇게 말린다고. 그래서 간질 일어나면 발작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이렇게 막 말리면서 막 감각이 없어지고 불러도 의식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게 바로 간의 경락이 흐르지 못해서 생기는 일시적인 장애라는 거죠. 음. 더 간허가 되면 이런 병증이 더 심해지고 더 깊어지면 어떻게 된다? 옆구리 갈비뼈 부위가 탱탱하면서 그득하면서 옆구리 여기가 횡격막 있는 부위가 탱탱하면서 그득하면 아프다. 우리가 폐 자체에 문제가 있어도 호흡이 잘 안 될 수 있고요. 횡격막이 나빠도 호흡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횡격막은 막이죠. 건이에요. 그래서 간이 주관해요. 폐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간이 얘를 움직여 줘야지만 폐가 숨을 쉬는 거예요. 근데 환자들이 오잖아요. 특히 암 환자들 폐암 환자들은 특히 더 안 되고 이 다른 암 환자들도 포함해서요. 정말 복식 호흡이 안 돼요. 정말 복식 호흡을요 가르쳐 줘도 잘 못해요. 그래서 거꾸로 숨을 쉬는 사람들이 진짜 너무 많아요. 특히 여자분들. 남자분들이 복식 호흡이 안 된다 그러면 정말 심각한 건데 폐암 환자들은 대부분 다 안 됐어요. 제가 인제 와서 본 사람들 중에는 가르쳐 줘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안 좋아서 오신 분들, 폐가 기능 물이 차고 이런 분들도 시켜보면 잘 안 돼. 남녀 불문하고. 그래서 우리가 복식호흡을 훈련하고 숨쉬기 운동부터 해야 돼요. 들이쉬면서 배를 내밀고 갈비뼈를 확장시키고 내쉬면서 배꼽을 등가죽에 붙인다고 생각하고 갈비뼈를 수축시켜야 돼요.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자기가 자기 배에 손을 대고 밀고 당기고 해가면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서 충분히 되나. 그래서 코어 근육도 잡아주고 이게 갈비뼈에서 쭉 안에 들어있는 복부에 더 깊숙이 있는 근육을 코어 근육이라고 하는데 복식호흡을 잘하면 코어 근육이 발달하거든요. 그래서 살이 찌지 않는 그런 체질이 되는데 저도 호흡이 잘 안 됐었나 봐요. 코어 근육이 약했던 걸 보면 복식호흡이 잘 안 되고 계속 흉식호흡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운동하면서 복식호흡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연습해 보셔야 돼요. 잘 되면 상관이 없는데 안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답답하고 덩어리가 있거나 가슴과 위 부위가 답답하면서 아프다거나 이게 다 간허의 증상이에요. 그래서 여기 흉협, 갈비뼈의 끝자락에 있는 등 가운데 부분이 앞뒤가 다 답답해요. 그게 간허의 내장경증이야. 우리가 이게 명치라고 생각하는 부위 있죠? 거기서부터 갈비뼈 끝자락까지의 몸통을 생각하시면 돼요. 몸통을 띠둘레로 쭉 다 불편하다 이러면 간에 문제가 있다. 위가 불편해도 당연히 안 좋겠죠. 근데 앞쪽 오른쪽에 좀 치우쳐 가지고 답답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등까지 전체가 다 답답하면서 아프면 횡격막이 잘 안 움직이거나 갈비뼈가 늘어나지 않거나 간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결합돼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간이 허약할 때는 자주 구역질이 나와요. 그래서 양치하다가 약간 이렇게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트름하다 말고 구토증 느끼고. 우리 둘째가 토형이거든요. 전형적인 토체질인데 그렇게 아기 때부터 젖을 먹으면서 토하더라고요. 젖만 먹이는데 토해요. 금방 토해요. 먹고 돌아서면 토하고 먹고 돌아서면 토하고. 얘가 덜 발육돼서 나왔잖아요. 한 달 일찍 태어났으니까. 구삭동이잖아. 그러니까 장기가 덜 만들어지고 애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콧구멍도 너무 작고 귓구멍도 너무 작고 코로 숨도 잘 안 쉬어지고 이게 간이 약하니까 누런 콧물이 고이는 비염이 있고 폐도 약하고 하니까 비염이 있고 그래서 늘 코는 막혀 있지 젖은 먹었지 이건 소화가 잘 안 되지 그러니까 맨날 토하지 설사하지 뭐 이런 증상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하루에 기저귀를 12번도 더 이렇게 초록색 똥물을 묻혀냈어요. 쓸개가 안 좋으니까 노랗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담즙이 제대로 숙성이 안 돼 가지고 초록색 이렇게 묽은 변을 계속 그래서 우리가 쓸개가 안 좋을 때는 변을 보잖아요. 그럼 초록색이 살짝 섞여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황갈색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담즙이 숙성이 제대로 안 되면 초록색이 나와요. 그래서 초록색 담즙이 섞여서 변이랑 나오니까 초록색 변이 그렇게 되기 쉽다는 거예요. 더 심하면 진짜 담즙이 아예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흰색 변을 보게 돼요. 변이 흰색이야. 밥이 희잖아요. 우유도 희고 그 색깔 그대로 먹은 색깔 그대로 이런 것들이 이제 담즙이 분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변이 저절로 흐른다거나 이렇게 소변이 조절이 잘 안 되고 그냥 쭉 흐르는 거예요. 요실금 정도가 아니고 자기도 인지가 잘 안 되게 그냥 소변이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환자들, 어르신들은 요 지경이 되는 경우가 많죠. 아이들도 소변이 조절이 안 되고 컸는데도 이렇게 자면서 소변을 싼다거나 하면 신장도 안 좋은 거지만 간도 허약한 건데 특히 어르신들 나이가 들면서 혹은 질병이 왔을 때 소변이 조절이 안 되고 자기가 싸는지도 모르고 그냥 흐른다면 이거는 간이 굉장히 허약해서 전혀 괄약근이 조절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변이 막혀서 잘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간이 허약해서 이 요도 간을 열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간도 못 열어주고 괄약근도 열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광이 꽉 막혀서 배가 너무 아프다. 하루에도 4kg가 불어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주 안 좋은 거죠. 그다음에 속이 니글거린다. 화를 잘 내고 쉽게 피곤하다. 왜 우리가 술 되게 많이 마시고 나면 구토 증상 있고 눈이 팅팅하고 아랫배 아프고 속이 니글거리고 괜히 성질 나고 더워요. 그래서 많이 드시면 안 돼. 술 많이 먹으면 이 증상이 다 나타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생리가 순조롭지 못하다. 간이 허약해질 때 아니면 되게 화가 났을 때도 생리가 정상적으로 나오지 못하고요. 어 생리가 엄청 탁하게 나왔어요, 제가 이번에. 다이어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잠도 안 자고 제가 막 운동을 하고 많이 안 먹고 이랬더니 이 생리가 정상 날짜로 나오긴 했어요. 이게 요즘 계속 당겨지고 있었는데 이틀 정도 늦춰지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정상 날짜거든요. 그런데 생리 상태가 가히 좋지 못하더라고요. 아주 시커멓게 처음에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커멓게 나오는 게 되게 오랜만이에요. 옛날에는 되게 심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내가 간이 지금 힘들구나.' 근육을 막 이렇게 과도하게 썼잖아요. 그랬더니 힘들더라고 먹은 것도 없이. 그래서 이제 좀 이번 주에 인제 맞아 끝나면 좀 잘 먹어 볼 생각입니다. 몸이 만들어지긴 했어. 나중에 인제 기대하세요. 복근 라인이 살짝 보이기는 해요. 보이기는 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인제 내가 인식하는 몸이 좀 줄었는지 한 22% 대의 체지방률이 많이 나와요. 내장 지방 4로 안정이 되고 근육이 인제 어느 정도까지 다리는 잡혔는데 근데 이게 정말 비위장이 허약해지는 거야. 이게 밥을 거의 안 먹고 밥을 하루에 한 끼 먹고 어 그리고 많이 움직이고 이사하면서 또 체력을 많이 쓰고 이랬더니 정말 안 빠졌으면 하는 부위도 다 빠지고요. 이렇게 몸이 이렇게 자꾸 빠지더라고. 그래서 음 맞아 끝나고 나면 이제 잘 먹어가면서 운동을 해서 몸에 근육을 좀 붙이려고 해요 더. 지금은 근육보다는 배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 식사를 조절하고 있는데 이제 촬영이 완전히 끝나고 나면 마저 조절을 하려고 하고요. 눈물이 자주 나면서 눈이 부시고 신 것도 간허의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햇빛에 나가면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눈이 셔요. 그리고 눈물이 자꾸 쥐를 밖에 찬바람 쐬면 바로 눈물이 쥐 흐르는 거 이것도 간이 허약한 거고 소변이 딱해지면서 피가 섞여 나온다. 이건 큰일 나죠. 가서 검사해 봐야 되는데 이것도 간이 아주 허약해도 혈뇨가 나올 수 있다는 거. 밤에 사물이 잘 안 보이는 거. 야맹증도 간이 되게 허약하게 나오는 거고 손톱, 발톱이 특히 간이 주관하는 부분인데 이게 말라서 거칠하면서 푸른빛을 텨요. 보라색 빛을 띠면서 푸르든 게 특히 요 뿌리 부분이 푸르게 흰색이 나는 푸른빛으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원래는요. 손톱끝이 이렇게 보면 약간 복숭아빛을 띠면서 혈색이 보여야 돼요. 이게 완전 새빨개도 정상이 아니고요. 끝부분이 더 빨개야 돼요. 뿌리 부분, 밑에 부분 말고 요 끝부분이 더 빨가야 돼요. 왜냐하면 모세혈관이 여기에서 인제 정맥과 동맥이 교환하잖아요. 그래서 혈관이 끝에 많거든요. 그래서 통증도 또 끝부분이 더 강하게 느끼는 거예요, 중간 부분보다. 근데 여기 손톱 끝이 빨개야 되는데 여기 뿌리 부분이 보라색으로 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간이 허약하고 기력이 고갈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인제 루푸스병 같은 것들이 달아요. 음. 햇빛에 나가면 눈 뜨고 팔다리 뻣뻣해지고 여자들은 아랫배가 탱탱해지면서 아프고 허리까지 아프다. 이것도 간허의 증상인데 아랫배가 땡겨. 특히 장욕은 있는 데가 이 골반을 잡아주는 허리에서 나와서 골반을 잡아주는 근육 인대가 있거든요. 그게 다리가 조절하는 건데 이러면 골반이 너무 땡기고 팔다리가 뻣뻣해지면서 양반 다리도 잘 안 되고 다리도 잘 안 벌어지고 아랫배에 통증이 있고 탱탱해지면서 허리까지 요통이 딱 이렇게 펴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간이 허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쓸개 경락상의 질병, 쓸개도 이제 여러 번 우리가 반복했는데 담즙을 주관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담즙을 모았다가 간에서 만들어져요.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을 모았다가 우리가 음식을 섭취했을 때 지방질이 들어오면 그거를 분해하기 위해서 담즙을 내보내는 거죠. 근데 이 7에서 10cm 정도의 이 소화기관 생각보다는 크죠. 7에서 10cm니까 얘가 엄청 커질 수도 있어요. 안에 돌이 가득 차서. 그래서 툭 터져 갖고 간 밑으로 이렇게 갈비뼈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상복부에 엄청 뻐근한 통증을 느껴요. 그래서 이 담낭이 만져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담낭 염증이 심해서. 그리고 껴보면 이 쓸개에 돌이 많이 들어있을 때는요. 뛰면 배가 아파요. 그래서 달리질 못해요. 제가 안 좋았었거든요. 되게 쓸개가 안 좋아서 이 쓸개가 안 좋은 증상이 되게 많았어요. 변도 색깔도 그렇고 만져보면 그 자리가 늘 아프고 뛰면은 배가 울리는 것 같고 뭔가 출렁출렁 울리는 것 같이 통증이 오고 하는 증상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냥 오랜 동안 서서히 개선이 됐거든요. 근데 빨리 개선하기를 원할 만큼 담낭에 돌이 많거나 특히 사진에도 찍히지 않고 검사에도 나오지 않는 콜레스테롤 담석이 쓸개뿐만 아니고 저기 보면 총담관이라고 돼 있는 초록색 관 보이죠? 총담관, 그다음에 총방관이라고 돼 있는 관이 안으로 이렇게 뻗어져 나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저 관 안에 이 콜레스테롤 덩어리 꼭 젤리같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젤리들이 가득 차 있어서 담즙이 제대로 순환이 되지 않고 나오지도 않고 안에서 간을 녹여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담즙은 원래 지방을 녹이고 간은 지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걸 녹여버리는 경우들이 있다고. 그래서 간에 심각하게 염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고 이 염증을 이기려고 암세포가 생겨요. 왜냐하면 죽으니까 세포가 죽기 때문에 이게 암세포로 바뀌어서 독소를 받아들이고 딱딱해져서 보호하지 않으면 염증이 더 심해져서 사람이 고열에서 염증에서 폐혈증으로 넘어가면서 바로 사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암세포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살려고. 주인을 죽이지 않으려고 암세포가 생기는 경우도 꽤 많아요. 염증에서 생기는 암세포들이 되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생겨요. 그래서 암세포가 절대적으로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얘도 살려고 발버둥 쳐서 생긴 거예요. 암세포처럼 지가 막 자가 증식하면서 딱딱해지고 탁 붙이는 이런 세포들이 아니기 때문에 간세포는 정말 연하거든요. 우리의 그 세포막의 세포들 되게 연해요. 그래서 염증에 노출되면 금방 파괴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괴되지 않게 독성이 너무 많을 때 파괴되지 않게 하려고 아주 딱딱하게 자기를 코팅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독소가 많은 환경이 나쁜 거지 암세포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암을 치유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너를 생기게 너를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암이 생겼다." 그럼 간 이렇게 만지면서 암세포가 생기게 해서 미안해. 네가 너무 힘들었지. 내가 이런 것도 먹고 저런 것도 먹고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계속 미안하다고 하고 용서하고 뭐 이렇게 하라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그만큼 이 담석이 급성 담낭염 아니면 뭐 이렇게 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담석에서 오는 이렇게 그 간암 같은 것들이 있어요. 간담도암이라고 하는 게 급성 간담도암. 담도나 간 조직에 이 담석이 다 박혀 가지고 순환이 안 되고 그 안에서 염증이 되면서 아주 심각하게 암으로 발전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암이 젊어서 생기면 대부분 다 몇 개월 살지 못하고 사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담석이 내 몸에서 생기고 있지 않나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본다? 이렇게 이 주먹을 이렇게 쥐고요. 옆구리 갈비뼈 끝나는 부위를 퉁 쳐. 옆구리를 이런 식으로 퉁 치는 거야. 이렇게 퉁 쳐. 옆구리 이렇게 퉁 쳐. 탁 쳤을 때 속에서 뭔가 종칠 때 울리는 것처럼
통증에 울림이 있으면 담석이 있는 거예요. 특히 오른쪽에서 울리면, 왼쪽에서 울리면 신장에 돌이 있을 수 있어요. 오른쪽에서 울리면요. 이게 그 쓸개 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검사를 해 보셔도 좋지만 해도 안 나오는 게 있고요. 콜레스테롤 점성. 그러면 증상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우리가. 통증이 있다. 아니면 소화가 잘 안 된다. 배변 색깔이 이상하다. 뭐 이런 것들로 판단을 해보고 이렇게 상복부 오른쪽으로 해서 갈비뼈가 좀 답답한 증상이 있다. 이러면 담석을 의심해 보셔야 돼요. 그럴 때는 오랫동안 디톡스를 하면서 이 담즙을 원활하게 분비를 해서 나가게 하거나 아니면 제가 가끔 이제 처방할 때 오전에 아침에 기름 한 숟가락씩 먹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담석이 의심되는 사람들이에요. 담석증이. 그리고 본인이 담석증이 있는데 알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아침에 뭐 프로폴리스 이런 거 먹고 난 다음에 바로 제가 그 기름을 한 숟가락씩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제가 생식 처방해 줄 때 안에다가 들깨 가루를 되게 많이 넣어요. 아맛이나. 그래서 씨앗에 있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으로 이게 서서히 배출될 수 있도록 처방을 그렇게 조절을 해서 넣어주거든요. 그렇게 하고 담즙의 저장과 배설 주간 간의 소설 기능에서 담즙 분비된다 해서 소화에 도움이 되는 거고 쓸개가 하는 역할이요. 결단지간이라고 해서 결단하거나 대담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들이 바로 쓸개가 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쓸개 빠진 놈.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한다. 줏대가 없다. 이런 것들이 바로 쓸개가 주관한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간이 쓸개가 하는 기능이 바로 이런 명확하게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할 것과 안 할 것을 구분하는 게 쓸개가 하는 역할인데 쓸개가 약해지면 이게 잘 안 돼요. 할까 말까 망설이고 이게 옳은지 그른지 헷갈리고 누가 이게 맞다 그러면 우우 딸려가고 이게 맞다 그러면 우우 딸려가고 이렇게 되게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 기능이 좋으면 쓸개가 기능이 좋으면 이런 것들이 명확하다. 그래서 담기가 쇠약할 때는 우유부단해지고 겁약해지고 경계하고 이렇게 그 두려움이 괜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불면이 생기고 다몽 등도 나타나고요. 옆구리 팽만, 통증, 입이 쓰고 황달이 발생해서 특히 쓸개가 안 좋을 때는요. 흰 자위가 눈동자 흰 자위가 되게 노란색을 바뀌어요. 우리가 얼굴 전체가 노란 거, 손바닥이 노란 거 이런 거랑 또 다른 건데 눈동자 흰 자위가 노란색으로 아예 때가 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쓸개가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담낭의 기능 이상이 생기면 감기 울결이 오는데 유방과 옆구리가 찌르듯이 아프고 아랫배 국부가 더부룩하고 불쾌한 통증인 창통이 나타난다. 아,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건에 류마티스염이 왔다는 자가면역 질환이 왔다는 분이 이 증상이 지금 되게 심해요. 원래도 심했는데 이제 손 발이 오그라들고 저리고 아파가지고 이걸 잘 못 느끼다가 근데 그게 좋아지고 나니까 치료받고 몸 개선하면서 요 증상이 지금 제일 심하게 오거든요. 그래서 옆구리가 찌르듯이 아프고 숨이 잘 안 쉬어지고 기분 나쁘게 불쾌하고 근데 전에처럼 잠이 못 잘 정도는 아니에요. 잠도 잘 주무시고 안에 물이 차가지고 물을 빼야 되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물을 몇 번 뺐어요 그분이 물이 차가지고. 근데 폐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폐에 물이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상하다. 폐에 염증이 없는데 왜 물이 차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건에 특히 횡격막에 염증이 생기고 이 염증이 가라앉지 않기 때문에 염증의 온도를 낮춰주려고 수분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뜨거우면 손상이 더 빨리 일어나니까 그걸 이제 모르는 거죠. 염증이 건에 왔는데 횡격막에 왔는데 그리고 수기가 막혀서 배뇨 기능 장애가 생겨서 수종이나 복수가 생기거나 담의 소화작용에 영향을 미쳐 식욕 감퇴 그다음에 복부에 울결이 생기고 아까 위에 것처럼 유방과 옆구리가 찌르듯이 아프고 더부룩하고 이런 창통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낭이 이상이 생겨도 복수가 찰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간주 소설이 지나치면 간이 위로 역행해요.
그래서 머리가 터질 듯이 아프고 여기가 막 터질 듯이 아프고 눈이 빨개지고 흉혈이 더부룩하고 쉽게 화를 내고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다. 쓸개가 안 좋아도. 그래서 담낭염이 너무 진행되면 이런 통증이 생겨요. 그래서 급성 당낭염으로 넘어가서 죽을 뻔한 분도 만나봤거든요. 예, 제주도 분인데 서울 가서 수술했는데 잘못했으면 죽을 뻔했다고. 똑같은 증상을 가지고 제주에서 수술했는데 누가 죽었대요. 그래서 왜 있냐하면 이 담낭이 터지면 담낭 안에 있는 담즙이 지방을 녹인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왜 맹장 터지면 복막염 안에서 그 염증이 퍼지면서 왜냐하면 이 맹장 자체가 염증을 제거하는 림프절이기 때문에 얘가 터져서 기능 못하면 안에 쌓여있던 찌꺼기가 동체 나오면서 당 전체 염증이 퍼져서 사람이 고열로 인해서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쓸개 자체가 이 단백질 지방을 녹이는 액체잖아요. 얘가 터져가지고 나가버리면 장기가 다 염증이 돼버려요. 다 녹아서. 그러니까 화학적인 화상을 입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장기 전체가. 그러니까 굉장히 사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급성 당남염이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다 그러면 진짜 깔끔하게 터지지 않고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잘못해가지고 터지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그러니까 쓸개를 떼냈다고 해서 사람이 바로 죽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쓸개가 했던 모아서 내보내주는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간에서 담즙을 만들어서 계속 흐르는 거예요.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에 있는 관, 장기로 내려가는 이 담관 이런 것들이 계속 손상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기름기를 한꺼번에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모아주는 데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기름을 아예 안 먹으면 담즙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 문제를 일으키고 혈관으로 다시 재유입돼서 고지혈증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간이 역행할 때는 토열이나 각혈하게 되면서 특히 간경화 환자한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혈이 필터한다거나 하는 혼수 상태가 된다거나 황달, 설사, 트림 같은 게 생긴다거나 하죠. 담낭의 경락상의 병증이 잘 오겠죠. 토형은 증상의 병이 많으니까 경락상의 병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추웠다 더웠다 기온 조절이 안 되고 쪽머리가 아프다. 여기 쪽머리가 아파요. 쪽머리 모서리가 아파요. 학질을 다스리고 이게 감기가 학질이에요. 학질이 잘 걸린다는 뜻이에요. 감기가 올 듯 말 듯한 증상이 자주 생긴다는 거고 얼굴색이 어두운 회색이 되고 눈과 눈 바깥쪽이 아프면서 사시가 오기도 되게 쉬워요. 그리고 앞쪽과 위쪽 부드러운 부분이 앞목의 위쪽 부드러운 부분 여기가 아파. 여기가 아프고 침을 삼킬 때 아픈 것 같고 말할 때도 좀 아픈 것 같고 겨드랑이 임파절 부위가 부어서 여기가 땡땡해져요. 여기 딱 요 가운데 요 자리 있죠. 여기가 땡땡해져서 만지지도 못하게 붓는 경우가 많고요. 돌덩어리처럼 된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귀가 먹고 먹먹하고 넓적다리 무릎 장단지 바깥쪽 네 번째 발가락 쪽이 아프면 또는 네 번째 발가락에 담경락이 내려가면서 족균 그래서 이 발가락 끝에 족균 이게 금을 주관하게 돼 있는 어쨌든 네 번째 발가락으로 내려가면서 발가락 끝에서 경락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 발가락에 이 지간신경염 같은 게 자라요. 네 번째 발가락에 힘이 안 가는 거야. 거기가 아프고 이런 증상이 자주 생길 수 있으니까 여기 혈자리에 침을 붓거나 뭐 침을 붙여주거나 이렇게 하면 되게 좋죠. 그래서 담이 나쁠 때는 아니 혹은 담을 쓸개를 떼냈어요.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요런 증상들이 많이 생겨요. 감정 변화가 많고 어지럽고 자주 입맛이 쓰고 입이 되게 쓰다고 얘기해요. 쓸개가 작동 안 하거나 담석증이 되게 심한 사람들은 그리고 옆구리가 베이거나 아프고 구토증이 있고 숨을 크게 내쉬고 휴 하는 이런 한숨 많이 쓰는 거 자주 뭐 이런 느낌 있거나 트름 나올 때 구토증이 같이 온다거나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 옆으로 누우면 아파서 누울 수가 없죠. 오른쪽 이게 담낭이 이렇게 쏠리잖아요. 그래서 간을 누르니까
그래서 오른쪽으로 잘 못 누워 자고 왼쪽으로만 누워 자거나 똑바로 누워 잘 땐 등이 아프고 왼쪽으로 누우면 좀 괜찮은데 오른쪽으로 누우면은 아프고 이런 증상이 생기고 가슴과 위가 아프고 그득하고 답답하다 이 흉합이 불편하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항달증 생기고 눈자위 휘고 뭐 이런 것들 흰자위가 노랗게 되고 밤에 잠이 잘 안 오고 쓸개 시간이 특히나 더 잠이 안 오죠.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쓸개 시간인데 이때 쓸개가 항진된 사람들은요. 되게 기름진게 땡겨요. 이때 쓸개즙을 만들어서 저장하는 시간이거든요. 밤 11시에서 1시 사이 간이 쓸개즙을 만들어서 저장을 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담즙이 만들어지니까 얼마나 기름진지 땡겨요. 그래서 그 시간에 먹방을 보면서 치킨집에다가 배달 주문을 한다거나 족발집에 배달 주문을 한다거나 갑자기 후라이팬을 꺼내서 김치전을 부친다거나 튀김을 튀긴다거나 하면 이게 쓸개가 항진돼요. 쓸개가. 그래서 제가 합성 비타민 메가도스 요법 해본다고 하루에 1000ml, 뭐 2000ml에서 1000ml 먹었더니 쓸개가 항진돼가지고 신맛을 많이 먹어서 쓸개가 항진돼가지고 제가 집에 가면서 아이스크림을 빨고 밤마다 튀김을 해서 먹고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그 야밤에. 제가 집에 가서 군것질 많이 해요. 밤 11시쯤 퇴근을 많이 했거든요. 너무 허기지고 그래서. 근데 먹는 게 주로 김, 마른 김 아니면 김치 같은 거였어요. 야채, 익힌 야채 조금이나 대장 정도 먹었는데 제가 막 아이스크림을 막 먹고 집에 아이스크림이 그냥 굴러다녀도 안 먹거든요. 근데 아이스크림 막 먹고 튀김 먹고 있는 거야. 심각한 거죠. 그리고 밤에 잠이 잘 안 오고 식사를 잘 낸다 이런 것들이 바로 담허의 내장병증에서 오는 증상. 근데 토형들은 어떻다? 경락상의 증상이 많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고 화면 공유 껐죠? 질문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한교님. 들어오시는 것 같아서 제가 호흡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했어요. 애들하고 같이 놀이처럼 해보셔도 좋아요. 놀이처럼. 해봐야 되겠어요. 우리 딸내미가 안 좋아가지고. 방광 좀 잘 안 좋고 소변 조절이 잘 안 되는 친구다 그러면 놀이처럼 한번 해보세요. 네 발 기기 우리 해볼까 이렇게 하고 오른발 오른팔 왼발 왼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쫙쫙쫙 걸어보는 거예요. 거실을 빙빙빙빙 한 2바퀴만 돌아도요. 벌써 땀이 나기 시작해요. 오. 굉장히 장이 편안해지고요. 혹이나 뱃속에 고인 가스가 있다면 가스가 마구 분사될 거예요. 저부터 한번 해봐야 되겠다. 네. 그리고 이제 좀 익숙해지면 그걸 하면서 복식호흡을 해보세요. 엎어진 자세에서 복식호흡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배를 쫙 당겼다가 내밀고 이거를 엎드린 자세에서 걸으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네. 장의 이 운동이 굉장히 활발해져요. 장의 운동이. 장이 움직여야지만 임파가 활성화되고 면역력이 되게 좋아지고 독소가 잘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네. 장이 잘 움직이지 않고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안에 내장 지방이 자꾸 쌓이고 안에서 염증이 생기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상한 병이 오고 숙변이 쌓이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호흡법을 한다거나 어쨌든 장이 잘 움직일 수 있게 하면 배를 쫙 쪼아줘야 돼. 숨을 충분히 내쉬면서 배를 쪼아야 돼. 그래야지만 힘을 풀 때 배가 확장되면서 횡격막이 샥 벌어지면서 호흡이 확 들어가. 그래서 횡격막이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횡격막이. 이렇게 숨을 내쉴 때는 배를 이렇게 밀어 넣어. 그러면 장기가 이제 쏠려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위에 폐가 있어요. 위에 폐. 그래서 배를 쫙 당기면 횡격막이 쥐어 짜지면서 위로 올려서 숨을 딱 폐가 내뱉는 거야. 공기를. 그랬다가 숨을 들이마시면 이렇게 돼야 된다고 횡격막이. 그럼 배가 나와야죠. 뱃속에 든 게 많으니까. 응? 나와야 되잖아. 그래야지 폐가 커지지. 공기를 받아들여서. 근데 이거 거꾸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그러니까 가슴만 들먹거리다 마는 거야. 거꾸로. 이해되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횡격막을. 근데 거꾸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배꼽을 넣으라고요. 배꼽을. 근데 자꾸 막 가슴만 쥐어짜고 있어. 갈비뼈만. 너무 많아요. 그런 환자들이. 근데 진짜 심각하게 복식호흡은 숨쉬기 운동이 제일 어렵고 제일 꼭 배워야 돼요. 저도 근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봐야 돼. 그게 계속 내가 의식적으로 저도 처음에 이 복식호흡이 전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자연치유 배우면서 복식호흡을 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누워가지고 30분씩 숨쉬기 운동만 했었어요. 자기 전에. 들이쉬고 내쉬고 배 힘 하면서 배를 자꾸 집어넣어. 그리고 다시 코평수를 넓혀. 그러면서 네. 배를 내밀어. 배를 최대한 내밀어. 임산부처럼 배를 내밀어. 했다가 다시 후 쥐어짜. 소리를 후 내면서 후 할지도 몰라. 암 환자들 시켜보면요. 후도 안 돼요. 후도. 진짜 숨을 못 쉬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숨이 안 쉬어지면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연습을 하셔야 돼요. 호흡법이랑 같이 하거나 호흡법이 어려우면 엎드린 자세에서 나중에 누워서 연습하다가 잘 되면 엎드린 자세에서 해보세요. 그리고 플랭크 자세에서 이 복식호흡을 하잖아요. 복근이 딱 몸매가 그냥 딱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허리 잘록하게 하는 복근 세우는 방법에 플랭크 자세에서 이 호흡하는 게 나오는데 처음에는 무릎을 댄 엎드린 자세에서 연습하고 그 다음에 플랭크 자세에서 이걸 해보면 우와 이게 힘이 쫙 가는 게 느껴져요. 복근에. 그래서 허리에 핏이 쫙 나와. 근육은 노화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몸은 얼마든지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질문 카톡으로 옮겨주시고 복식호흡 한번 해보세요. 애들하고 같이 놀이처럼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